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중반 애청자 주부예요. 저희 친정과 시댁은 지역의 오래된 토박이에요. 인연이 깊었던 덕분에 친정 시댁 할 것 없이 우애가 참 좋죠. 남들이 보면 한 가족인가 싶을 만큼 교류도 많이 하고 화목하기 그지없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는 무척 복잡한 진통을 겪었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친정 아버지의 유산에 눈이 뒤집혀버린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폐악질을 부렸었거든요. 어떻게 된 이야기냐고요? 저와 남편은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동창회를 공유하는 사이예요. 한 동네에서 태어나 실혼치까지 같은 동네에서 쭉 살아온 데다 도보로 20분 안쪽에 유명 대학교까지 자리한 동네였던 덕분이에요. 저희 부부는 삶의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눈 소꿉친구이자 첫사랑이기도 하죠. 양가 집안이 지역의 오랜 토박이인 만큼 저를 포함한 친정 3남매와 시댁 형제들도 같은 학교 동창 사이예요. 대학이 같은 건 저희 부부밖에 없기는 하지만요. 다들 결혼한 지금도 같은 동네에 분가에 살고 있다는 것과 우연찮게도 부모 한쪽을 일찍이 여의었다는 점도 같아요. 친정 쪽에서는 친정 어머니가, 시댁 쪽에서는 시아버님께서 젊은 나이에 작고하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양가는 서로 극명하게 다른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교류하며 가깝게 지내왔어요. 친정 아버지는 대학가에 목 좋은 고층 상가 여럿 가진 건물주였고 시어머니는 얼마 전에서야 월세에서 전세로 간신히 바꾸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누구 하나 있는 티내며 거들먹거리지 않고 누구 하나 없다는 이유로 기죽지 않으며 오손도손 정을 나누었죠. 저희 부부가 결혼한 뒤에는 양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양가 모두 함께 수시로 외식을 나갔고 친정 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심심치 않게 다녀왔죠. 이런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종종 오해를 듣고는 했답니다. 아이고 새댁네는 참 보기가 좋네 아주. 비법 있으면 좀 알려줘 봐봐. 무슨 비법이요? 형제가 그렇게 많은데 어쩜 이렇게 오해들이 깊을 수가 있어 그래? 부모님 사이도 엄청 살가워 보이고.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는 기대하시는 그런 사이는 아닌데요. 친정 아버지랑 시어머니세요. 친형제랑 시형제 다들 사돈지간이고요. 어머나, 정말? 그럼요.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기사, 그건 그렇지. 듣고 보니까 더 부럽네. 시집살이도 없어 보이고. 시집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친정에서도 친딸, 시댁에서도 친딸에 친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친정과 시댁을 한 가족으로 특히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부부로 오해하는 시선도 양가 식구들 누구 하나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돈지간이 한 가족으로 보일 만큼 돈독하다는 이야기일 뿐더러 저희 결혼 생활이 그만큼 평화롭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양가가 아주 오래 쌓아올린 우애를 단번에 날려버릴 뻔한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평소 건강하면 빠지지 않던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워낙에 갑작스러웠던 일이었던 탓에 친정아버지는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했어요. 당연히 유산에 대한 교통정리도 되어 있지 않았죠.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사람들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정사진 앞에서 그 많은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기 일쑤였죠.
저희는 유산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남긴 대학가 고층 상가는 셋, 형제 또한 3남매라 순리대로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될 일이었고, 재산을 물려받는다기보다는 친정아버지의 노력을 이어받는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각 상가 건물별로 시세가 다르다는 사실조차 전혀 개의치 않았죠. 저희 3남매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상속은 순리대로 조금 많다고 좋아 말고 적다고 서운해하지 말자. 그런데 불손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장례 내내 손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겨있던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발인을 마치기가 무섭게 폭탄 선언을 해버리더군요. 우리는 사랑이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어. 네? 혹시나 색안경 끼고 업신여길까 싶어 진심부터 전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색안경은 또 뭐고 사랑이란 진심은 또 뭔데요? 너희 친정아버지, 아니 그 남자와 나는 연인이었어. 여생을 함께 마치기로 깊게 약속한 사실혼 관계야. 시어머니의 뜬금없고 황당한 주장에 양가 식구들 모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그러려니 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가는 길에 맛집 있나 알아봐. 어머님 약주 기운이 아직 덜 가신 모양이셔. 좋은 해장국으로 속 좀 달래드려야겠네. 아주 일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이었죠. 시어머니는 평소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데다가 꽤 다양한 주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1일 연속극 애청자였어요. 전쟁이 나서 당장 피난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피난길에서조차 1일 연속극은 꼭 챙겨보고도 남을 만큼 대단한 애정이었죠. 그래서 저와 양가 형제들은 시어머니가 술김에 1일 연속극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번에는 막장 드라마 얘기구나 싶어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양가 식구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말거나 시어머니의 사실혼 관계 주장은 계속되었어요. 그 목표는 유언장 없이 정리되지 않은 친정아버지의 유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주장과 요구는 간단했죠. 자식들이 모두 분가에 나가 살아서 몰랐을 뿐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한 침대를 공유하는 사실혼 관계였다. 그러니 친정아버지의 사실상 부인인 나야말로 유산의 1순위 상속자이다. 물론 다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다. 고층 상가 건물 3채 중 2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를 너희 친정 형제끼리 나누어 가져라. 이거였어요. 사람이 너무 황당하니까 그냥 멍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죠. 꿈이 아니더군요. 침까지 튀겨가며 사실혼을 주장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너무도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람 좋던 분이 친정아버지의 유산에 눈이 돌아버린 것이었죠. 급기야 우애 깊던 사돈지간의 인연을 연애와 사실혼의 증거로 조작까지 하려 들었고요. 얘, 이거 사진 좀 봐봐라. 누가 봐도 연인이지 않니? 말이 좀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어머니, 이건 양가 식구들 다 같이 여행 가서 찍은 거잖아요. 심지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모르는 소리는 네가 다 하고 있지. 늙은 노인네 둘이서만 나란히 서서 사진 한 장 찍기가 어디 쉽든? 다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찍은 거야. 보렴, 손등도 서로 살짝 닿은 것 같잖니? 닿긴 어디가 뭘 닿아요. 사과 2쪽은 들어갈 만큼 떨어져 있구만. 또 어느 날에는 이러더군요. 그 사람 돌침대 내가 직접 골라준 거 기억나니? 그 사람 아니고요. 사돈입니다. 사돈. 호칭이야 붙이기 나름이고 그걸 왜 굳이 내가 골라줬겠니? 제발요. 그거 2분이 같이 산 거잖아요. 침대 바꿀 시기가 겹친 김에 친정아버지가 사돈댁에 선물하는 개념으로
두 집에 각각 하나씩. 내 말은 그 선물이 왜 하필 침대냐는 거지. 왜? 두 집을 오가면서 같이 자니까는. 어머니! 그 사람이 나 데리고 산부인과 다녀온 것도 그래. 여차하면 이세 생각도 할 만큼 진심이었어, 우리는. 억지로 역지 좀 마세요. 뻔한 거짓말도 그만하고요. 산부인과 그거 종합건강검진도 할 겸 겸사겸사 다녀온 거고, 그날 모셔드린 사람은 저잖아요. 친정아버지가 아니라. 부부 사이를 자식이 뭘 안다고? 우리끼리 다녀온 적 있어, 이거사.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산모검사 받았다는 증거 대세요. 영수증이든 진단서든 당장 가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어디 가져와 보시라고요. 제가 얼른 다녀오라며 택시비까지 쥐어주자 시어머니는 쭈뼛거리다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굳게 닫힌 시댁 안방문을 향해서 괜한 동욕심으로 우애 좋은 양과 관계 해치려 들지 말라고 다그쳤지만 시어머니는 대꾸가 없었어요. 한숨과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같은 생각이었죠. 시어머니의 일탈이 더 커지기 전에 초장에 막아야 한다. 빼도 박도 못할 만큼 확실하게. 그렇게 저와 남편은 날이 밝기 무섭게 시어머니를 이끌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유산 상속 문제를 논의하는 척 사실혼 관계도 유산 상속이 되냐며 변호사에게 물었죠. 변호사는 저희 부부가 미리 공부해두었던 대답 그대로를 시어머니에게 들려주더군요. 유감입니다만 여사님, 두 어르신이 사실혼 관계를 아니고 떠나서 사실혼은 유산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상담비 낸다고 편드는 건가요, 지금? 아무렴 늙은이라고 무식할까 봐서? 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중립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법? 뭔 놈의 법이 있다구야. 우리가 한 침대를 얼마나 썼는지 세상이 다 아는데. 진정하시고요. 대한민국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유산 상속이 되지를 않아요. 두 어르신이 사돈관계였던 만큼 혼인신고는 불가능했을 테고 고인의 별도 유언장도 없는 상황인 이상 여사님께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솔직히 저와 남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법적으로 완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전해진 이상 시어머니도 더는 해괴한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아니더군요. 시애미를 데려다가 망신을 놔? 망신은 어머니 스스로 혼자 다 하고 있죠. 두 분이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 양가 식구들이 뻔히 다 알고 1000만 번 양보해서 사실혼이 맞다고 쳐도 법적으로 안 된다잖아요, 상속이. 찢어놓아도 시원찮을 것들? 애라도 하나 떡하니 낳아두었어야 제대로 입증이라도 되었을 것을. 내 그걸 못한 것이 한이다, 한이야.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며칠을 잠잠했어요.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나름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찾아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봤자 뭐한답니까? 없는 살림에 괜히 법률 상담비로 많은 돈이나 날릴 뿐이죠. 사실로는 유산 상속이 안 된다는 건 달라지지 않는데요. 물론 사실혼 관계도 전혀 아니지만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이 가장 고요하다고. 딱 그 꼴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양가 식구들을 모두 불러다 앉힌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더군요.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힌 혼인신고서였어요. 접수는 하지 않은 채로 작성일자는 친정아버지의 생전으로 되어 있더군요. 웃음이 나왔어요. 웃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왜냐고요? 그걸 지금 증거라고 가져온 거예요? 왜? 접수를 안 해서 무효라고 할 참이냐? 접수가 안 된 것도 안 된 건데요. 가볍게 넘기지 말거라. 너희가 부부이고 우리가 사돈이기에 접수만 하지 못했을 뿐이야. 접수만 못했을 뿐이라고요? 지금 그것만 웃긴 줄 아세요?
웃지 말라니까는. 안 그래도 그 사람 생전에 너희 부부 이혼시키고 다 하려고 했어. 하객들 모셔다가 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접수하고. 와, 나 진짜 거짓말을 하려면 똑바로나 해보세요 좀. 저희 친정아버지 말년에 소일거리 삼아서 노인회관 한문 강인하거던 분이거든요. 그런 친정아버지가 혼인신고서에 본인 이름 한문을 틀리게 쓸 리가 없잖아요. 진짜로 그랬어요. 친정아버지의 이름의 한문 중 하나가 틀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더 들으나 마나 가짜 혼인신고서였죠. 한바탕 웃고 난 뒤에는 적개심이 들었어요. 돈 욕심에 아무리 눈이 멀었기로 쏘니 평생이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눈 소꿉친구이자 일생의 동반자인 부부를 갈라놓으려 했다니요. 심지어 그 부부의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 아들인데요. 아무리 궁주에 몰린 헛소리라고 거짓말이라지만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선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발톱의 때만큼 정도 남아있던 일말의 불쌍한 동정심마저 거두게 되었죠. 양가 식구들은 모두가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모두는 천륜을 거스르고도 남을 만큼 큰 실망을 했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유산에 눈 뒤집힌 행각은 그치지를 않더군요. 친정아버지의 상가들을 오가며 새 건물주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죽은 보스의 구역을 접수하려는 조직 2인자의 모습처럼 꼴사납게 거들먹거리는 모습이었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꼴사납네 진짜. 그만 좀 하시죠 할머니. 할머니? 이게 어디 시어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오늘부로 시어머니 아니기로 했네요. 당신 전 아들도 앞으로 엄마 안 한다고 했고 양가 식구들 모두 끝난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뭐 이것이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못 알아들어? 늙음하게 의절보다 더한 개망신 동네방네 떨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유산에 눈독 들이지 마시라고요. 이거 마지막 경고입니다. 일단 그대로 돌아섰습니다만 저희 부부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악행이 그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희 부부 또한 다음을 준비해야만 했죠. 유산을 향한 시어머니의 병적인 집착과 시어머니와의 인연 모두를 끊어낼 준비를 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유산을 노린 회개한 행보를 이어가더군요. 사실혼 주장은 법적으로 원천 차단당했고 가짜 혼인신고서에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고 결혼하려 했다는 주장 또한 거짓임이 분명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노릴 것이라고는 인정에 호소하는 것뿐이었고 역시나 그대로를 행했어요. 웃 어른에게 이러는 거 아니다.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이니 양보해라. 나도 상가 건물 한 채 받는 선에서 양보하겠다. 그 와중에도 사실혼 주장과 결혼 예정이었다는 주장은 굽히지를 않더라고요. 친정 아버지의 부인이자 저희 엄마가 될 예정이었던 자신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라나 뭐라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쿨하게 씹었죠 뭐. 들어봤자 시간이나 아까울 소리였으니까요. 쿨하게 씹는 한편으로 시어머니의 사실혼 주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증거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양가 집안은 한 동네에서 오래 산 토박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점을 이용해 이웃들에게 돌아다니며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했죠. 하나같이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연애와 사실혼 관계는 사실무근이라는 증언들이었어요. 그렇게 증거들을 착착 쌓아가던 어느 날 뜻밖의 사실이 저와 남편에게 전해졌어요. 그야말로 놀라운 사실이요. 모든 준비를 마친 저와 남편은 양가 식구들과 시어머니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그들의 앞에 차곡차곡 쌓아올린 증거들을 제시했죠. 사실혼 관계가 사실무근이라는 증거들을 내세웠고 시어머니가
혼인신고서에 찍었던 친정아버지의 가짜 도장을 만든 도장집 사장님도 모셨어요. 도장집 사장님은 그 도장이 이렇게 쓰일 줄을 몰랐다며 모든 사실을 고백했지만 시어머니는 역시나 굽히지 않았죠. 이번에도 또 사실혼이 어쩌니 저쩌니 차. 저는 그 말을 단호하게 끊으며 외쳤어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사님. 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많이들 놀라신 모양이네요. 부끄럽지만 제가 고인의 연인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친정아버지와 정을 나누셨던 분이 진짜 맞으신가요?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는 사람이 저기 하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숨겨서 미안해요. 어른된 입장으로 정말 많이 미안해.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와 친정아버지를 위해 나서주셨잖아요. 미안한 마음 품을 만한 일도 전혀 아니고 시끄러운 자리에 모시게 된 저희 부부가 죄송하죠. 그 순간 쪽팔린 줄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저녀는 가짜라고 외쳤어요. 저와 여사님은 각자 준비한 종이 한 장씩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사님께서 들고 계신 종이는 저희 친정아버지와 작성한 혼인신고서예요. 그리고 제가 든 이 종이는 친정아버지의 서명이 확실하다는 인감증명서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직접 보시죠. 시어머니를 막아설 증거들을 수집하던 저희 부부는 아주 뜻밖의 사실과 마주했어요. 작고하신 친정아버지 생전에 깊은 마음을 나눈 여인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동네 곱기로 이름난 여사님이셨죠. 두 분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으며 황혼의 사랑을 서로에게 고백했다고 해요. 혼인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접수하여 정식 부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혼인신고서 그 자체만으로도 두 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두 분만의 사랑의 증표였단 셈이죠. 친정아버지의 연애를 저희 삼남매가 왜 몰랐냐고요? 혹시 암암리에 친정아버지의 연애와 재혼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냐고요? 전혀요. 저희 삼남매 입장에서는 오히려 두 손 벌려 환영할 일이었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황혼을 외롭지 않게 달래줄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이. 저희가 그 연애를 몰랐던 이유는 친정아버지가 굉장한 로맨티스트였기 때문이었죠. 결정적인 순간 짜잔 하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할 예정이었다더군요. 친정아버지와 여사님은 그런 이벤트를 꿈꾸었기에 열애 사실을 함구하였을 뿐이었고요. 당신들 두 분과 저희 삼남매 모두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순간 뜻밖의 터져나오는 이벤트를 꿈꾸면서 말이죠. 실제로 두 분은 조만간에 열애 사실을 공표하고 재혼을 공식화할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정아버지가 작고했을 뿐이고요. 돌아보면 장례식에서 가장 슬피 울던 분도 친정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았던 유일한 한 사람도 모두 그 여사님이더군요. 저와 여사님의 서류를 돌려본 양가 형제들은 크게 놀라면서도 통쾌함을 느꼈어요. 경멸에 찬 모든 시선들이 시어머니에게 쏟아졌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발악했어요. 썩을 것들, 간장에 푹 졸여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것들. 이건 다 모함이야. 다 가짜라고. 굳이 험한 말 입에 올리지 않을게요. 아니, 올릴 가치도 없다고 해야 맞겠지. 그쪽이 했던 말과 행동이 거짓이고 우리가 진짜라는 증거들이 버젓이 있는데 모함? 가짜? 쪽팔린 줄도 모르고. 누구 맘대로 니들이 진짜래? 누구 맘대로? 다 보이잖아. 사람들이 그쪽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돈에 미쳐 천룡까지 버리려 드는 벌레라고. 아니야. 내가 그 남자 애인이야. 애도 낳으려 했고 밤마다 한 침대 썼다니까는. 그 남자가 힘이 얼마나 장사였는데. 그래? 혹시 몰라서 친정 아빠네 집 현관 CCTV 영상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진짜로 그쪽이 밤마다 친정 아버지 방으로 기어 들어왔는지 아닌지? 여기서 더 망신 당하고 싶으면 말만 해봐요 어디.
얼마든지 까줄 테니까. 3년치 CCTV. 시어머니는 기죽은 눈빛으로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제야 자신을 향한 경멸에 찬 시선을 확인했던 모양이죠. 또 그제야 쪽팔림이 한꺼번에 훅 몰려왔던 모양이고요. 시어머니는 모두의 지탄 섞인 고함을 들어가며 주랭랑을 치고야 말았어요. 어찌나 급했던지 신발 두 쪽 다 남겨놓은 채로요. 저는 그분에게 말했어요. 가긴 어딜 가. 남은 거 다 토해내고 가야지. 뭐? 당신 살고 있는 전셋집 그거 친정아빠 명의더라. 내가 상속받을 거니까 그거 내놓고 가라고요. 하다 별꼴이 진짜. 저기 있자니 며느라, 꼭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네요. 어차피 전세 계약도 지난달에 끝났더만. 친정아빠가 그쪽에 사돈이랍시고 공짜로 살게 해줬던 거고. 알아? 그렇게 좋은 사돈, 그렇게 우애 깊던 가족, 그거 다 그쪽에 져버린 거야. 돈에 미쳐가지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어떻게. 안 돼. 봐줄 생각 없어. 다 내놓고 조용히 가셔. 더 큰 망신살 법원까지 가서 치르기 싫으면. 그렇게 모든 주장을 반박당하고 악행까지 모두 까발려진 그분은 전셋집에서마저 쫓겨났고 결국엔 고향에 있다는 친오빠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심지어 그 동네에까지 몹쓸년이라고 소문이 난 모양인지 친오빠와 그 부인에게 눈칫밥을 먹어가며 집 밖으로 마음 편히 나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답니다. 귀양 온 죄인 같은 신세랄까요? 친정아버지의 유산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원만하게 순리대로 잘 분배했죠. 저희 삼남매 사이에는 어떤 잡음조차 없었어요. 삼남매가 한 마음으로 친정아버지의 연인이었던 여사님께 유산을 나누어 드리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하는 답변이 아주 일품이었죠. 일 없어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도요. 아버지 살아계셨다면 어머니 되셨을 뿐인데요. 자식된 도리는 해야죠. 그럴수록 더 함부로 탐내는 거 아니죠. 그 유산을 제가 받으면 그분과의 진심이 오해를 받아요. 저희가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했던 만큼 그 순수함을 지키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여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여사님을 두고 떠난 친정아버지의 마음이 오죽 원통했을까. 그래서 저희 부부와 남매들은 종종 여사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살피기로 약속했어요. 비록 부부의 연은 맺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품고 계신 귀한 인연이니까요. 속 시끄러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께는 저와 같은 불상사가 없기를, 간에 두루 평안한 일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